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법원을 집어삼킨 이재명, 민주당은 방탄입법 추진.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로는 방탄입법 추진에 약간 속도를 좀 조절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긴 한데, 어쨌든 간에 골자는 그대로 유지가 되죠. 이재명, 법원을 집어삼킨 이재명, 집권 후의 첫 업적이 방탄입니다. 이 소식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연기, 여러분 기억하듯이 이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이제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이 있었죠.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파기환송의 요지는 이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고법이 무죄로 선고한 것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던 것과 관련해서 고법이 사실은 오는 18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전에 공지를 한 거죠. 파기환송심을 열겠다 했던 건데,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헌법 84조에 따른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울고등법원이 이제 얘기한 내용, 고등형사 7부 부장판사 이종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습니다. 이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판 안 하겠다는 거죠. 추후 지정, 추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일을 나중에 잡겠다. 정확히 어느 날로 잡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잡겠다라고 하는 건데, 헌법 84조에 따른 것이라고 하잖아요. 헌법 84조 뭐라고 되어 있나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많이 알려진 조항이죠. 이재명의 범죄와 관련된 그런 점 때문에, 그런 재판들 때문에 많이 알려진 내용입니다. 네, 이 84조에 따라서 일단 추정하겠다, 추후 지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84조 해석 여부에 따라서 대통령직을 계속하는 한 재판을 안 열겠다, 재판을 무기 연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좀 속된 말로 땡 잡았고요. 법원은 스스로 무너진 거죠. 사실은 스스로 무너졌다 하기에도 좀 어폐가 좀 있고, 법원이 무너지게 끝없이 압박을 했죠.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그 이전부터, 그리고 야당 민주당에서 집권 거여 민주당이 된 이후까지 끊임없이 대법원을 압박을 했죠. 자, 84조의 현직 대통령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소출하는 개념, 참 많이 논란이 됐던 개념입니다. 소출을 뭐로 봐야 될 거냐? 제가 알기로는 이제 프랑스의 형사소송법에 그 소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제가 불어 발음이 좀 어색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이 소출에서 프랑스의 형사소송법에서 왔습니다. 저희 법률상 소출이라고 하는 용어가 해석이 왔는데, 그 해석은 뭐냐면, 프랑스의 형사소송법에는 검찰의 수사부터 기소까지를 소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르는 프랑스법, 그리고 이제 소위 그 대륙법을 따르는 체계 헌법학자들은 이 소추의 개념을 기소까지다, 수사에서 기소까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좀 폭넓게 해석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펴는 학자들은 수사와 기소는 당연히 포함되지만 그 이후에 이 공소의 유지, 즉 재판의 과정에서도 소추의 개념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군의 학자들이 있어요. 이것이 대립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기소까지만 해당이 되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재판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계속 돼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재판까지도 적용이 돼서 재직 중에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재판이 진행 중인 재판도 멈춰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유죄 취지로 공직선거법 무죄를 파기환송했잖아요, 대법원이. 그래서 6월 18일 날, 이달 18일 날, 8일 뒤에 그 법정이 열리게 돼 있었어요. 물론 이것 자체도 이미 지난 5월 달에 대선 전에 열리기로 했던 것을 여러 가지 압력에 실려서 미룬 겁니다. 그때 만약에 파기환송심이 열려가지고, 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으면 하급법원은 상급법원에 기속됩니다. 기속. 상급법원의 논리와 법리와 판단에 따르는 걸 기속이라고 합니다.
기속되기 때문에 유죄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1심에서 뭐라고 했죠? 2년. 2년형을 때렸잖아요. 그리고 고등법원은 무죄했는데 대법원이 1심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다 똑같이 쓰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1심의 형을 따르자면 징역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대선 이후인 6월 18일, 이달 18일로 미뤘는데 대통령이 됐어. 만약에 재판을 해야 된다면 재판을 해서 18일 날, 8일 뒤에 재판을 열렸는데 유죄가 나왔어. 징역형이 나왔어. 징역형이 아니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왔어.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왔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노심초사해서 여러 가지 막 법안들을 막 만들었잖아요. 대통령 재판 중단을 법률화 시켜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아예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유포의 행위에 관한 부분을 삭제해서 이거를 범죄하지 말자. 그래서 이거를 공소제기가 된 걸 이미 면소 처리하는 면소법. 그리고 더욱더 이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야 너희들 대법원 안 되겠어. 대법관 수 늘려야 되겠어. 지금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겠다. 대법관 증언법. 이런 것들을 막 내놨잖아요. 이재명 방탄 3법이죠. 그걸 압박하고 이 압박뿐입니까? 어떻게 했어요? 대법관 너희들 탄핵하겠어. 특히 대법원장 조희대 탄핵할 거야. 청문회 할 거야. 특검하겠어. 선거운동 하면서 내내 그걸로 겁박을 했죠. 그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 내가 알기로 굉장히 깐깐하고 정말 강직한 사람인데 그래도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 민주당과 과거에는 며칠 전만 해도 이 거대 제1야당이었던 민주당, 지금은 집권 거여인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 이재명 대통령, 이 여권이 끊임없이 법원을 압박하고 대법원장을 겁박을 해서 지금까지 왔고, 그리고 그 결과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하겠다. 추정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법원의 굴복 선언을 받아내는 것까지 이르렀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이 법원을 집어삼켰다. 집권 후 첫 업적은 방탄이다. 그래서 지금 고등법원 8일 뒤에 파기환송심을 열기로 했던 고등법원은 바람보다 빨리 눕고 있다. 김수영의 시 풀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람보다 빨리 눕고 있다. 빨리 무릎 꿇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 이재명 원래 정치인 2022년도 대선에 출마해서 떨어졌지만 그 뒤로 2달 만에 개항을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입성하고 중앙무대 발을 디디고 그리고 또 3달 만에 또 8월 2달 만에 또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되고 끊임없이 국회의원 되고 당대표 되고 또 국회의원 재선하고 또 당대표 2번 하고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비명 행사 그래서 일사불란한 이재명 친명 대우를 구축하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은 2가지였죠. 하나, 권력쟁취. 2번째, 그보다 앞서서 중요한 거, 사법방탄. 이 2가지 목적을 다 이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취임 후 첫 업적이 방탄이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미심쩍어서 민주당이 방탄 3법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법관 증언법. 원래 내일 열리기로 한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내일 모레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형사소송법, 즉 개정안, 즉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단법 이거를 아주 법률화 시키겠다. 이걸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그럴 작정으로 있었고 그리고 이재명 면서법 이걸 처리할 그럴 작정으로 있었는데 아마도 지금 여론이 심상찮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법원까지 이렇게 집어삼키고 법원까지도 너의 신여로 만들고 권력의 신여로 만들고 입법 장악하고 행정권 장악하고 사법까지 장악해서 통제해서 독재 체제를 완성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이 심각하게 대두가 되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좀 취재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죠. 의 오더를 받아서 지금 민주당이 일단은 수습을 했습니다. 속도 조절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지 이재명 정권의 첫 업적 방탄은 일단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어떤 추이로 흘러갈지 여러분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